뉴욕과 뉴저지 올해 한인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L라인이 지나는 구간의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동차 내 승객들이 모두 대피하고 L트레인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 5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운동 및 북한 실상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4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강화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 남동부 연안에 가까워지면서 플로리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퀸즈 리치우드의 한 가정집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의 시신을 비닐백에 넣은 뒤 수개월 동안 안방에 방치해 체포됐습니다. 580 위코프 애비뉴의 위코프 리폼드 뮤즈에서 약 50개의 머릿돌이 넘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올해 한인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미 대선을 향한 한인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시민참여센터가 올해 한인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 발표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 한인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한인 유권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2,300여 명이 증가한 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률은 65%, 등록 대비 투표 참여율은 8.2%로 나타났습니다. 15%로 나왔는데 제가 그 시민참여센터에서 일하면서 그 80%로 올리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뉴저지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2천여 명이 증가한 2만 8천여 명으로 뉴욕과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률은 66%, 등록 대비 참여율은 13%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크나큰 관심 덕분에 증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 11월 미 대선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 결과로 한인들의 미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상하원 선거와 시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인들에게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고 일반적 선거, 특히 지역에 있는 시의원 선거, 주의원 선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인 유권자 등록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미 주류 사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가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정치력 현 주소 파악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기초 자료로의 사용을 위해 매년 뉴욕과 뉴저지 한인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 참여율 80%를 목표로 이른바 8080 캠페인을 연중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주에서는 10월 14일까지, 뉴저지주에서는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감해야 합니다. KBTV 윤달입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L라인이 지나는 구간의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동차 내 승객들이 모두 대피하고 L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17분경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 L라인 구간의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1에비뉴와 베드포드 에비뉴 사이의 캐너시 터널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탑승객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로 인해 베드포드 에비뉴역과 지하철 L라인의 전동차 내에는 잿빛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화재는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반경 진압됐습니다.
화재 직후 브루클린 베드포드 애비뉴역과 맨해튼 8 애비뉴 사이를 지나는 모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MTA는 오늘 오후 캐너시 터널의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확실치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MTA는 L라인 운행 중단에 따라 A, C, J라인 지하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2016년 강원 웰리스 식품 북미주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이 특판전을 여는 개장식과 상호 수출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16 강원 웰리스 식품 특판전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16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의 대표와 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바이오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최초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번에 북미 지역의 우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행사로 북미 특판전을 처음 열게 됐습니다. 이번 북미 특판전에 출시된 제품 200여 종은 우선 이 특판전 기간 동안에는 좀 파격적인 가격으로 일단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특판전은 강원무역이 후원사로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강원도 이렇게 좋은 우수 제품을 가지고 뉴욕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니까 또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있죠. 강원도는 그 청정, 또 하늘이 내린 땅입니다. 그래서 청정 지역에서 청정 지역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누구보다도 제품의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특판전은 강원도의 16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메주콩과 엿기름 등 여러 특산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농산물 가공 제품인 콩국수 가루라든가 볶음 콩가루, 또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엿기름, 그리고 저희가 선식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선식의 주 원료인 이 볶음 현미와 이 볶음 서리태가 또 스낵용으로도 많이 고객들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품목으로 또 스낵용으로도 두 가지 품목을 또 같이 갖고 오게 됐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뒤에는 한남체인과 강원무역,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과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 간의 상호 수출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처참한 북한 인권을 고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 5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운동 및 북한 실상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운동가입니다. 박 대표는 이날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박해와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자유가 무엇이냐, 인권이 무엇이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전혀 북한 주민들 모르거든요. 온갖 정보를 차단하고 남한봉상을 듣는다는 그 한 가지 죄만 해도 정치권 수용소에 몰아넣고 공개 처형하고 혀를 뽑아내고 이런 참 이게 제가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이 오셔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날 강연회는 박정희 기념사업회와 북한인권국제연대가 주관해 열렸습니다. 4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강화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 남동부 연안에 가까워지면서 플로리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의 대피와 생필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시속 145마일을 기록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무서운 위력으로 미 남동부 연안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6일 기준 4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강한 허리케인 매튜는 최대 시속 145마일의 강풍과 지역에 따라 15인치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륙 예상 지역인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 행렬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과 금요일 오전 사이
플로리다 남동부를 시작으로 미 대륙으로 북상하는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매튜 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매튜 대비를 위한 가스와 식료품 사재기로 생수와 가스 등 대비 물자들은 이미 동인한 상태입니다. It's crazy. Every place I've been through so far, it's jam-packed. We just had cops here, almost an accident. This pump we didn't think worked, but I guess it does, which now if I don't back up to it right now, somebody's going to pull up to it before me. 매튜는 이번 주말까지 미 대륙에 머문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몇 달째 올린다 안 올린다 말이 많았었던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법안, 곧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지만 어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뉴저지주회는 공화당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자들의 상호 합의 아래 도로와 다리 등의 작업에 사용될 교통기금 충당을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리는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14.5센트입니다. 이미 지난주 크리스티 주지사가 빈센트 프리에토 의장, 스티브 스위니 상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절차에 필요한 인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표결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에 따르면 교통기금은 지난달부터 완전히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의 시행령으로 주 전역의 도로와 다리 등 교통시설, 개보수 작업은 전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휘발유세가 갑자기 158%나 인상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9일 한글날 570도를 맞아 뉴욕 PS81에서는 한글날과 관련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미헤리티지 교육재단과 한국어 세계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PS81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진행이 된 이번 행사는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심의두 한글 세계화 운동본부 총재 등 한글의 세계화와 관련된 여러 한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PS81 3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한글 수업에서 배웠던 한국 동요를 율동과 함께 선보여 보는 이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양 기관은 향후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더 많은 한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심층 취재,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한인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가졌던 마이클 혼다 의원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인들이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던 마이클 혼다 의원에게 모금을 해서 좀 돕자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금 현황은 어느 정도 됐나요? 원래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 정치 선거 기금을 모금을 못했었습니다. 혼다 의원이 상대방에 비교해서. 네. 상대방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미국에서 정치 자금을 못 따고 오면은 현직이 많이 못 씁니다. 현직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많이 못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신인 도전한 신인이 뭐 한 3배 이상 모금을 많이 하고 그 선거 자체가 같은 민주당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얼마나 더 많이 모으냐가 아주 관건이었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그 조직이 찍어주려면은 그 당에 돈을 많이 못 넣는 사람들을 찍어주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인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혼다 의원을 돕자 모금도 하고 여기저기서 또 의원님이 여름에 휴회니까 이 일을 평상시에는 현직 의원이 불리합니다. 네. 워싱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 하다가 그 7월, 8월, 9월 초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기금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0만 불을 상대방 후보가 됐는데 마이클 혼다 의원도 200만 불 조금 넘게 네. 전체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게 한 40~50만 불 이상만 더 펀드레이징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되면은 현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직을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서 무난히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선거 기금 모금의 현황은 대개 이제 3대2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많이 밝아진 전망을 저희가 좀 내다봐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문제는 뭐 마이크 혼다 의원 열심히 선거 자금 모을 때 상대 후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이 로칸나라는 일본계가 앞세운 상대 후보는 자기가 모으는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일본계 기업이나 일본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 기업들이 후보한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니지만은 슈퍼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거 홍보를 해주는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를 슈퍼팩이라 그러는데 네. 그 슈퍼팩을 만들어서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은 금물이죠. 다만 최근에 들어서 마이크 혼다 의원의 상대 후보가 마이크 혼다 의원의 캠페인을 방해하기 위해서 혼다 의원의 캠페인 캠프의 데이터를 상대 후보 캠프의 캠페인 매니저가 해킹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서히 분위기가 이 전세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이 전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모처럼 힘을 합쳐서 하는 이때에 나 하나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런 일은 소액 모금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라도 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어코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계 애들과 한국계 애들이 이렇게 대결 영상으로 된 이런 그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가 이번에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해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인도계인 로칸나 의원은 일본인이 돕고 있고 또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한국인이 돕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계의 한일전처럼 보이는 이번 선거인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들 뭐를 좀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30일 한 달 남겨두고서 10불 보내기, 10불, 20불, 30불 지금 혼다 의원한테로 답지되고 있는 한인들로부터의 소액 모금 몇 마디씩 쓴 그 메모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많습니다. 저는 이 선거가 끝나면 그런 걸 우리 동포들에게 많이 알리고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동포들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나 하나라도 꼭 참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혼다 캠프에다가 소액 보내기, 돈 보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지금 체크를 써서 액수에 관계없이 혼다 캠페인 캠프에다가 선거 자금을 보내서 돕는 일입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실종이 됐었던 14세 소년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니콜라스 도넬리는 조깅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인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어제 아침 7시 50분경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도넬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소년의 사인이 범죄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 감식을 위해 부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퀸즈 리치우드의 한 가정집에선 한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의 시신을 비닐백에 넣은 뒤 수개월 동안 안방에 방치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30세의 크리스토퍼 퍼렐로, 자신의 85살의 할머니의 주검을 두 겹으로 겹친 비닐백에 담아 방에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손자 크리스토퍼 퍼렐이 악취 제거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크리스토퍼 퍼렐은 시체 방치 혐의만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9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자를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올린빌 애비뉴 인근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닌 뒤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 소녀에게 밀착하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녀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몸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썼으며 빨간 후드 스웨터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여성을 도끼로 위협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절도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11시 30분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와 우드사이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속의 남성이 23살 여성을 뒤에서 도끼로 위협해 여성을 바닥으로 잡아 끌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25살에서 30살 사이로 추정되며 5피트 6인치의 신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80 위코프 애비뉴의 위코프 리폼드 묘지에서 약 50개의 머릿돌이 넘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에 일어났으며 1,800대 초에 세워진 비석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비석이 뽑히거나 쓰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돌은 쪼개지거나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포르투갈 전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구테레스 전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차 예비투표에서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예비투표인 6자 회의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의 표가 다른 색깔로 표기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투표에서 상임이사국 중 어느 나라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주한미군의 주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는 북한이 꼽혔습니다. 6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성인 2,061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0%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2014년 조사 때보다 6%포인트가 오른 역대 최고의 찬성률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정이 주요국 의회 비준에 따라 내달 발효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5일 공식 홈페이지에 73개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했다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각국이 목표치를 설정해 검증해가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호수 남단에 있는 인디애나주 공업도시 이스트 시카고의 토양 오염 실태가 뒤늦게 발각이 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5일 언론에 따르면 이스트 시카고의 웨스트 캘류멧 임대주택단지 거주자 1,000여 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시로부터 토양 중금속 오염에 따른 건물 철거 계획과 함께 60일 이내에 새 거처를 찾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한 달여가 지난 지금 330여 세대 가운데 단 20세대만이 옮길 곳을 찾은 상태입니다. 배터리 폭발로 전량 리콜에 들어간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교환 제품마저 5일 오전 사우스웨스트 항공 기내에서 연기를 내 한바탕 대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소유주인 브라이언 그린 씨는 이 휴대폰이 삼성 리콜 조치에 따라 개선된 교체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 측은 전량 리콜 결정에 따른 교체 모델 출시 이후에도 노트7이 여전히 과열된다는 보도에 안전하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UFC 미들급 파이터인 조시 세먼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약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28살인 셰먼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와 룸메이트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된 셰먼은 일주일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연장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길어질 수 없는 한계치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 수명의 한계를 놓고 이 같은 논쟁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 수명이 115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뉴욕타임즈와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팀은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의 사망률과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과학학술지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마켓플레이스는 오픈 몇 시간 만에 마약과 불법 총기류가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불법 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불법 거래 게시물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작동해도 약 3분의 2가량의 게시물만이 삭제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기준 4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강화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국 동남부 연안으로 접근해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4개 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요. 허리케인 매튜는 이번 주말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북상하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어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 트라이스테이트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아주 쾌청한 날씨 이어졌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는 금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잠시 안개가 껴 흐리겠으나 오후에는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8일인 토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 있습니다. 이날 밤까지 구름 많은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9일인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시원한 가을바람 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 섭씨 11도로 예측됩니다. 10일인 월요일은 아주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기분 좋은 밤 날씨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